어쨌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선 주자 지금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회고록을 낸 조국 전 장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백넘버 국민의힘 그러니까 2번을 달고 있는 윤석열 총장 양복 안에 이걸 입고 있다. 검찰총장 때부터 모두 알던 비밀이 바로 양복 속에 백넘버 2번이다. 이런 만평을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돈 의원님. 네. 글쎄요. 조국 전 장관 회고록과 함께 다시 조국의 시간이 온 것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강한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교수님, 그런데 사실 지난 1일만 해도 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조정훈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잖아요. 뭐 저희가 곧 보여드릴 텐데, 저를 밟고 전진하라. 저는 사인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었는데 네. 정작 요즘 조 전 장관의 SNS를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저격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송 대표가 얘기했던 말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법적인 문제는 뭐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그 당시 했던 행동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젊은 층이나 아니면 이제 20, 30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박탈감이 생기겠습니까?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저는 조 전 장관도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밟고 가라는 얘기는 본인도 그 부분은 사과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그때 당시 법적인 본인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자기가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송 대표도 그런 부분을 사과했다고 저는 보고 예. 그래서 저는 송 대표의 사과는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이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건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제가 그냥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조국 전 장관이 원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검찰총장 일을 하면서 정권에 관련된 수사도 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네.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부분을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이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에 대한 표적 수사 자체를 정치적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 모두 현직에서 물러났는데도 장외 신경전은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대리전 치러지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공정, 불공정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을, 한 가족을 7, 80번이나 압수수색한 것이 과연 공정한 거였어요? 굉장히 잘난 부모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자녀를 의사를 만드는 나라다. 다시 얘기하면 잘난 부모의 친구들이 다 나서서 그 범죄를 도와줬다. 이회는 평등할 것이며 가정을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를 약속한 정권이잖아요. 네,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 모두 자신들의 가족 수사를 두고 과잉 수사, 표적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그리고 부인 관련된 수사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보다 10배 이상 싹싹 수사를 당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가족 관련 수사는 3개월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수사는 지금 1년 3개월째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정말 10배 수사를 했으면 조국 전 장관이 한 10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1000곳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결국 윤 전 총장 가족 수사 강도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에 비해서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아 변호사님, 네. 양쪽이 서로 우리 가족이 더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법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그 윤 전 총장 장모 측 변호인도 변호사고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잖아요. 예. 그런데 저 주장은 법률적 주장은 아니고요. 정치적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건이 같지가 않은데 압수수색 횟수와 수사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이럴 수는 있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범죄가 얽혀 있고 그게 뭐 혐의를 밝혀내기가 어려우면 압수수색 100번 아니라 100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가 너무 어렵고 이걸 분명 혐의는 있는데 그거 밝혀내기 또 어려우면 수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거지 뭐 이게 저쪽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했냐 뭐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정치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인들이 그 자신에 대한 수사를 윤 전 총장 혹은 윤 전 총장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 결부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전략적으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네, 그렇죠. 예. 최진봉 의원께서도 최진봉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 전 장관이 이렇게 그 자기 SNS에 백넘버 2번 이거 올리고 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 해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과 그분에 대한 수사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결부시키면 윤 전 총장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연결고리가 강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끊어내야 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바람직한데 계속 이걸 부풀려 놓으면 결국 윤 전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편에 대등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공방인 것 같네요. 네, 위원님 저희가 윤 전 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앞서 목소리도 들어보셨지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10원짜리 지폐에 윤 전 총장의 얼굴을 저렇게 합성을 한 건데 그 글의 내용도 보시면 뭐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윤서방이나 그분이 그분일세 뭐 이런 취지의 비판글을 올렸는데 이전 의원님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정치권에 이제 나온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조금 좀 그 메시지가 혼선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윤 전 총장이 10원 한 장 그 이익 본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의원을 어느 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권에서 이게 너무 이제 오만한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집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10원짜리 그 지폐에다가 윤 전 총장의 얼굴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패러디를 한 건데 저 작품 자체는 아까 그 백넘버 2번에 비하면 좀 사실 좀 그 조악하죠. 얼굴이 일단 너무 커요. 얼굴 한 10에서 20% 줄이면 약간 그 저기가 비율이 맞을 것 같고 기왕에 그 저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10원 이렇게 쓸 게 아니라 10원 한 장 이렇게 썼으면 아마 보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윤 전 총장이 그 참모들도 이제 새로 꾸리고 한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조금 메시지를 그 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원 한 장이라는 이 단어 그 말 한마디가 주는 국민들한테 주는 느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할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다음 날은 또 그게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를 잘 그 정리를 해서 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윤 전 총장이 뭘 하고자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한다면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본인이 가진 기본적인 그 장점이자 경쟁력 이런 걸 유지하는데도 좀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도 정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하셨고요.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올린 그 만평 사진 같은 거는 정 의원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져왔다는 점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 여당의 공세가 시작되자 도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그보다 더한 심한 검증도 받을 거예요. 정치하면서 그 정도 공격받고 뭐 도 넘었다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가족이니까 검증을 당하고 공격을 받지요. 받으면
떳떳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되지만은 뭐 정치권의 여야 공격하는 걸 갖고 뭐 더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검사식 발사이죠. 지금 검찰을 계도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류지아 변호사님. 지금 이재호 상임 고문은 이 정도 공격 갖고 도를 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검사식 발상이다. 네. 정치권에 들어오면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언을 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론적으로는 이제 상대방의 비판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 약간 말꼬투리 잡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이동원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팀 내 메시지가 아직 정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라는 메시지는 사실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흘러나왔죠. 그리고 이 도를 넘었다는 표현은 사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조금 과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약간의 그 메시지 혼선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공세의 소재거리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 특이한 것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같은 국민의힘이라고 아직 보기는 어렵죠. 입당을 안 하셨으니까.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호 상임 고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로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훈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